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무한, 연속, 인가, 이 중에 이제 그 무한을 구획짓고 경계지으면서 존재가 출현하는 이 과정인데, 사실 이것이 주기율표입니다. 원자의 출현이고, 이때 출현하는 존재는 확률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과 연속과 인가가 구획되고, 연속이 불연속이 되고, 인가가 관계로 바뀌는 이 세계상을 제가 이제 아주 집요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속하고 무한한 이것을 딱 구획지으면 확률적 존재가 되는데, 확률적 존재는 바로 경계에서 출현합니다. 구획을 짓고 가다 놓는 거죠. 수소 원자가 출현하려면 전자를 양성자 주위로 가다 놔야 되죠. 그럼 원자가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경계를 만들어주면 존재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요거는 양자역학에서 수소 원자를 할 때 이제 항상 나오는 건데, 수소 원자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여기 나온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핵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공식에서 이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공간과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쪽에 그 우주에 있는 대부분은 그 축구공처럼 구좌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있죠. 그 다음에 경도 위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좌표입니다. 그 길이 r, 반지름 r, 그 다음 각도 세타하고 파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좌표로 되어 있는데, 경계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경계가 출현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반지름에 대한 함수입니다. 전부 다 r에 대한 함수죠. 근데 이쪽은 세타하고 파이에 가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파이고 요거는 세타입니다. 경도와 위도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구본이 있다면 지구 중심에서 지구 표면까지 연결하면 지구 축하고 각도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도, 위도가 생기는 그 세타, 파이 각도하고 요 반지름 방향의 방정식을 분리합니다. 분리해도 성립하려면 요 값이 상수가 돼야 됩니다. 이 분리 상수가 상수 도입한 이 L 값이 주기율표를 만들어냅니다. 주기율표가 뭐죠? 바로 92가지 원소잖아요. 바로 우주의 물질적 구성 요소죠. 우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디파인하는, 다른 말로 만들어내는 어떤 측면에서 그 존재가 뭐냐 하면 바로 경계를 짓는 데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도입한 분리상수 L 값으로서 주기율표가 거의 전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과정이, 자,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를 보시면 양자역학이 보는 주기율표는 92가지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숫자의 나열입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L0, L1, L2, L3. 자, 이 L이 뭡니까? 바로 이어서 나온 L입니다. 놀랍죠? 주기율표의 본질은 뭐냐 하면 공간하고 공간을 구획짓는 그 경계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학적으로 R에 관한 함수, 반지름에 관한 함수, 그 다음에 각도에 관한 함수를 분리한 거죠. 그러면 이 두 분리한 것에서 공동으로 이꼴이 등가로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은 상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리상수. 그 분리상수 L 값으로서 주기율표의 존재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92가지 원소를 구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공간이 양자화되고 에너지가 양자화되는 걸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양성자가 하나씩 커져가는 숫자의 상징 시스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완벽한 숫자의 상징인데 숫자가 하나씩밖에 증가 안 합니다.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쭉쭉 해서 90번 우라늄까지가 양성자 개수가 하나씩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양성자가 92개가 모이면 뭐지? 물으면 우라늄이라 해야 됩니다. 양성자가 92개가 모인 원자 핵으로 구성된 원소가 우라늄이고, 자, 양성자가 만약에 80개가 된 원소는 뭐냐 물으면 수원, 머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양성자 하나만 빼볼까요? 79개 양성자로 된 원소가 뭐냐? 그게 골드, 금입니다. 세상에. 양성자 하나 차이로 맹독성 수온에서, 액체 같은 수온에서 우리가 탐하는 금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양성자 차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씩 증가되면서 92가지 원소가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남바의 상징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출현했느냐? 존재가 출현했죠. 바로 연속인 공간이 불연속이 되고 연속인 에너지가 불연속 덩어리지면서 존재가 출현한 겁니다. 연속에서 경계를 만들면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출현된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환입니다. 환상입니다. 환이기 때문에 숫자로서 표현됩니다. 숫자야말로 완벽한 상징이죠. 숫자는 자연의 리얼한 실체가 아니고 인간의 브레인이 만드는 완벽한 숫자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일표는 상징 시스템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그 숫자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 4개의 퀀텀 넘버, 프린시플 퀀텀 넘버, 반지름에 대한 양자화, 그 다음에 운동량, 각 운동량의 양 자체가 그 운동량이 양자화된 거, 그 다음에 공간의 방위가 양자화된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가 거시적 존재는 저는 어디도 볼 수 있잖아요. 이 방향도 볼 수 있고, 요거도 볼 수 있고, 요거도 볼 수 있죠. 모든 각도에 다 공간이 있다 생각하죠. No. 이건 거시 세계에서 만든 착각입니다. 원자의 세계에서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있으면, 그 다음 요쪽에 방향밖에 없어요. 요 사이에 가운데는 방향이 없습니다. 요렇게 방향이 양자화된 겁니다. 그게 ML, 방위 양자수. 그 다음에 그거하고 다른 공간과 에너지 양자화, 완전히 다른 또 양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입자가 갖는 스핀의 양자화입니다. 이거는 공간 양자화와 다른 양자화입니다. 다시 말해 양자화란 말은 뭐냐면 공간이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이 디스크리트한 불연속이라는 게 바로 양자역학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속이 아닌 불연속의 세계를 어떻게 존재로 바뀌느냐? 바로 측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해서 바로 측정은 순간입니다. 측정의 순간이 세계가 출현하는 순간입니다. 측정할 때 세계는 스탑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상태가 고정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고정된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에서 처음 이야기했죠. 우주는 사물이 아니고 사건의 집합이고 사건은 상태로서 표현되고 상태는 느린 상태하고 빠른 상태만 있을 뿐이지 고정된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관찰자 순간에만 고정합니다. 그게 바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관찰자 순간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관찰자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동적 다이나믹스, 동적 상태의 네트워크입니다. 뭐가 바뀌느냐 하면 시공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시공이 끊임없이 바뀌는 그 상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측정하는 순간 시공이 딱 굳어집니다. 그게 바로 존재로서, 입자로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표가 이야기하는 그 실상입니다. 주일표는 우주의 물질이잖아요. 명확한 실체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표가 왜 출현했는가 봤더니 공간과 에너지가 연속을 불연속으로 바꾸는 순간 주일표가 출현합니다. 변수, 분리, 상수, L 값이 그 주일표의 대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연속이 불연속이 되면서 존재가 출현하고 그 존재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주일표의 여러 가지 원소들
그 전자의 분포의 확률 분포입니다. 이건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진한 부분, 흐릿한 부분, 확률이 다른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수학으로 계산하면.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항상 시간적으로 이렇게 요동을 합니다. 확률파가 되죠. 예. 그래서 확률파가 다 계산이 됩니다. 2S 궤도의 확률파입니다. 예. 3S 궤도의 확률파입니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EP 궤도. EP 궤도는 그 유명하죠. EP 궤도는 우리가 산소나 실리콘 전부 다 이런 것들이 P 궤도, L 값이 1일 경우에 P 분락에 거의 한 30개 원소들이 P 궤도를 갖게 되죠. 예, D 궤도. 이게 뭐냐면 확률의 존재의 확률의 시간적 변화. 시간적 변화는 상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측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계산할 수 있죠. 그 계산하는 순간, 측정의 순간이 존재가 잡히는, 존재가 존재로서 성립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관찰자 순간이라 합니다. 관찰자 순간은 우리 브레인이 만든 거죠. 뭘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 망막에 맺히는 빛을 통해서 대상이 출현하는 거죠. 우주가 출현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빅뱅이 터져서 38만 년 지났을 때 그걸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에서 자유롭게 된 포톤이 2002년도 WMAP 인공위성이 측정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오는 빛이 촤 인간의, 나중에 이제 우리 해석을 했죠. 망막에 딱 맺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 그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38억 년 전,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때, 그렇게 대략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우주를, 잘 들으세요? 우주를 본 겁니다. 물론 그것을 온도로 측정한 거지만 엄밀해서 그걸 봤다고 봐도 된 겁니다. 실제로 사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갖고 갓 한 살 정도 되는 울고 있는 베이비 우주를 본 겁니다. 인류가. 그리고 예를 들면 1억 년 떨어진 갤럭시가 있다면 1억 년 전의 우주를, 갤럭시를 본 겁니다. 태양을 보고 있는 거는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보는 겁니다. 바로 앞에 친구를 보는 거는 100만 분의 1초 전에 그 친구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착각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갔다는,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존재를 만드는 것은 관찰자 순간에 이벤트 다발, 빛으로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이벤트 다발의 그 단면을 잘란 그 순간에 존재가 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현한 존재가 바로 환상이죠. 예. 자, 우리가 환상을 하나 볼까요? 예. 자, 이건 정지 그림이죠. 슬릿으로 되어 있는 이 고양이 그림을 슬릿을 통해서 쫙 보여주니까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환상이 보이죠. 우리가 영화도 환상이죠. 다 알고 있잖아요. 정지 영상을 1초에 한 30번 연속으로 보여주면 연속으로 만들어 보죠. 연속은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이란 개념은 인간의 브레인이 만드는 착각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요 애니메이션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이탈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종이탈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종이탈이니까 앞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코가 튀어나와 있죠. 예, 코가 분명히 튀어나와 있죠. 착각입니다. 이 실상은 뭐냐 하면 저게 종이탈의 뒷면입니다. 실상은 종이탈의 뒷면이니까 코면 뒤로 들어갔어야 되죠. 이걸 돌립니다. 돌리면 뒷면이 나오는데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의 놀라운 거는 우리가 브레인이 착각하는 거, 세계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걸 돌리면 한순간 코가 들어가는 뒷면, 저면을 돌리면, 저면이 사실은 뒷면인데 코가 들어가야 되는데, 돌리면 앞면이 나오는데, 앞면이 처음에는 저면을 돌리면 처음에는 들어갈 듯 보이는데 1초 내로 우리가 바꿔치기 합니다. 브레인이 코를 튀어나오게 합니다. 왜? 우리가 본 코가 들어간 코를 본 적이 없죠.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코는 반드시 튀어나와야 된다고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냅니다. 바로 만드는 관점이죠. 이게 우리 지구입니다. 예, 토성 부근에서 요 카시니 인공위성이 찍었는 토성하고 지구가 이렇게 같이 보면 이게 지구입니다. 보세요. Our planet Earth, in the same frame, 같은 화면에다 집어넣으면 토성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관점입니다. 관점. 자, 빅뱅이 터졌는데 이 빅뱅을 보는 관점이, 자, 이게 빅뱅입니다.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전에 탈출한 그 빛을 측정한 걸 요 얼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137억 년 동안 우주가 진화하면서 지구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자유롭게 된 이 빛을 통해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지구에서 모든 과거의 순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만 훌륭하다면, 많은 경우만 성능만 있다면, 지금은 빅뱅 후 38만 년 바로 지났을 때 그 베이비 우주까지 봅니다. 과거는 다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착각입니다. 자, 그리고 시선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이게 이제 영장류, 침판지쯤만 돼도 흰자위가 거의 안 보이죠. 흰자위를 드러내지 않아요. 개도 뒤에 흰자위가 있는데 흰자위를 안 드러냅니다. 흰자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주 영롱한 흰자위가 보이죠. 이거. 흰자위가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선의 방향이 노출됩니다. 시선의 방향이 세계를 만드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관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인과율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이건 카를로 로벨리 이야기입니다. 카를로 로벨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놀랍게도 인과나 기억은 관점의 효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가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공고한 것이 아니고, 인과가 존재한다면 인간은 국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에 지금이 무수한 많은 지금이 있듯이 그 국부적 영역에서 인과가 동작할 수는 있는데, 인과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선의 방향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 우리가 어떤 기억을 모으잖아요. 그 사람의 개성,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정보 취합이 달라지잖아요. 관점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기억이 달라지죠. 기억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세계가 달라지죠. 그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의 시선의 방향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각자 다 다른 세계의 관점으로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관점의 효과이죠. 보세요. 우리 영장류를 특징짓는 가장 놀라운 것은 저 놀라운 시선입니다. 그리고 앙증한 저 손가락 시선. 이걸 통해서 인간에 있어서는 우주를 만든 거죠. 우리가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두 사진이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질 겁니다, 아마. 두 개 다 이렇게 미소 짓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완전히 다른 얼굴이죠. 하나 완전히 찡그린 얼굴이죠. 근데 보세요. 이걸 뒤집으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봐갖고는 차이를 몰라요. 얼씬 보면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꾸로 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관점은 항상 똑바로 서서 봤지, 우리 얼굴을 뒤집어서 누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40, 50년 동안 본 얼굴에서 거꾸로 된 관점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서 사람을 계속 봤다면 이 얼굴에서도 금방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 이 얼굴의 차이점을 금방 찾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상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중력하에 있기 때문에 위는 우러러보고 밑은 낮춰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앞과 뒤에서 민감합니다.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앞과 뒤가 생깁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않는 게 뭔지 압니까?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 지구 표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구별을 잘 안 합니다. 우리 브레인이 어떤 측면에서.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건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브레인 자체 내에서는 좌우 구별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브레인의 구조가
결국은 자연의 구조하고 링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 양자 중력을 연구하는 카를로 로벨리의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간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관점은 뭐냐 하면 보세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그 다음에 우주가 과정들, 빠른 과정하고 느린 과정밖에 없고 과정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간과 인과율은 동일하다. 예. 그 다음에 세계는 우주는 그 많은 관측자들로 존재한다. 요거 강의했던 겁니다. 사물이 존재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사물이라는 개념을 만든다. 나오죠? 대상의 모든 특성들은 오직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유일한 독자성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가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아가 존재하는 것은 환입니다. 존재하기는 하는데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독자성은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는 모든 것이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노벨리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보세요. 존재하는 사물들의 세계는 가능한 상호작용의 세계이면 실제는 관계로 환원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불연속적이다. 네. 그 다음에 공간은 중력장이므로 중력장의 양자가 공간의 양자, 입자적 구성성물이다. 네. 그 다음에 시간도 모두 그 확률적으로 관계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중력을 왜 특별히 보느냐 하면 시간의 기간과 물리적 간격을 결정하는 바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도 관계의 망이라는 거죠. 예, 요 언급을 한번 볼까요? 우주에서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무수한 현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물은 잠깐 동안 변함없는 사건일 뿐이다. 그 사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멈춰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물은 존재하지 않고 잠깐 동안 존재하는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뭐냐 하면 세계의 공간성은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시간과 공간은 사건들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은 서로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점들의 총체라는 거죠. 세상은 관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하나의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항상 변하는 거죠. 느리게 변하는 상태, 빠르게 변하는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느린 시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뒤에 좀 연결되는 우리 생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필요한 것은 에너지라기보다는 낮은 엔트로피라는 거죠.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한 것도 태양에서 낮은 엔트로피를 끊임없이 45억 년 동안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구라는 국부적인 시스템 속에서 엔트로피가 낮은 생명 현상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엔트로피의 낮은 배열입니다. 그럼 엔트로피는 뭐냐 하면 바로 상태의 수입니다. 상태의 수가 많은 것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그래서 상태의 수, 확률,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관은 확률적 우주관입니다. 뭐에 대한 확률이냐면 어떤 상태가 일어날 확률. 그럼 어떤 상태가 일어나느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은 뭐냐면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상태가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냐면 경우의 수, 그 상태 수가 가장 많은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공간의 불연 속에 의해서 양자화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다는 거, 연속인 공간을 불연속으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불연속으로 만들면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상태,
상태가 확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볼츠만에서부터 아인슈타인을 거쳐갖고 연력학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결국은 세상은 상태들의 집합이고 그 상태들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들을 카운트하는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은 배열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관점에서 원자의 배열, 원자의 상태를 생명편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